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주 미래교육은 모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전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래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 단어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래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에듀테크, 역량, AI라고 답해 주셨고 어떤 분은 임태희 교육관님이라고 답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미래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인성교육이 38.7%로 1위,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이 35.5% 2위로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답변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에듀테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는 답변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복한 파주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협력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 균형 있는 교육,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답변 등이 있으셨습니다. 생각을 나누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답변을 받고 보니 보내주신 생각들과 오늘 파주 미래교육 세바시의 생각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파주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파주 미래교육 세상을 바꾸는 시간 5 함께 여는 미래 행복한 파주 교육을 위해 5 교육 공동체가 5분의 제안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파주 미래교육 세바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학교급, 각기 다른 자리에서 행복한 파주 미래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파주교육 공동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좀 높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밀레니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19년에 지구가 망한다고 그래갖고 12월 30일 잠 못 자던 기억이 있던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첫 번째 밀레니엄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때였고 두 번째가 고려의 시작을 알리는 천년, 세 번째가 2000년인데요. 세 번째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산중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운정 신도시. 지산중학교의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주가 91년에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는 군이었어요. 16만, 18만, 20만 명의 이제 군 지역에서 군정을 만든다고 하길래 성공할까?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봤는데 진짜 성공했어요. 그래서 20만의 도시가 50만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외형적으로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내적인 성장도 기원하는 이야기들을 옆에서 들어보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구 장학회 협의회장도 이제 맡고 있으면서 여러 교장 선생님들과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런 교사 측의 어떤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교장 교감 먼저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제가 보니까는 전부 다 우리 식구들 아니야? 선생님 아니신 분. 네,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주로 이제 선생님하고 교육청 식구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할 거는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장 교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셔요. 옛날에는 정책이 학생의 행복에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요즘엔 그 안에 있는 그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출근하면 급식실부터 가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밥을 해라. 이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맛있게 해라.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선생님들이 그 점심시간 때마다 조리원님들께 늘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들어가시면 내일 품질이 좋아질 것이다. 그거는 같이 노력해야 돼요. 사실 교장 입장에서 보면 뭐 어렵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귀가 두 개로 모자랄 때가 많아요. 학생 이야기도 들어야지,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지,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야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시청 얘기도 들어야지, 교육청 얘기도 들어야지. 그 5가지를 다 지혜롭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변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이 변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인공지능, 에듀테크. 정말 이 세상은 AI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고민. 또 학생도 정말 저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바람이 학급당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래요? 줄여달라고 그래요? 줄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짐에 편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문 지도를 한 10년 동안 했어요. 학생부장만 한 10년 했는데, 우리 했나? 근데 옛날에는 제가 내 말 한마디면 한 570명이 내 말을 잘 따라왔어요. 요즘 가면 교실에 한 명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다투는 거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선생님이 하지마 스탑 그러면 통했는데 요즘엔 이 학생 얘기도 듣고 저 학생 얘기도 듣는데 이게 또 중재를 잘못하다가 엄마한테 또 혼나는 거예요. 정말 힘드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 변한 거를 장관님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그래요.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듣고 있어요. 아마 역사를 안 배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석기, 신석기. 석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인류 사이에 격변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구철기다. 과거의 올드 철기인데 여기에 디지털 트랜지션, 소위 DX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신철기 시대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TV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3일 만에 점령한다고 큰 소리 치고 쳐들어갔다가 발도 못 빼고 지금 물려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뭘로 대응하냐? 종이 드론으로 대응을 하고 있대요. 그게 전부 다 디지털화된 드론으로 러시아도 상대를 하니까 러시아도 쩔쩔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좀 학부모님들 입장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은 애 키우기가 정말로 솔직하게 힘들어요. 이게. 애들한테 물어봐요. 학원비 요즘 얼마 들어가냐? 25만 원에서 비싸면 35만 원. 제가 애 키울 때는 4과목 다 들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5과목 다 듣는 애들도 없고 평균 2-3과목이더라고요.
돈으로 5과목 배우는 학생들하고 2과목 배우는 애들은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분명한 차이 나요. 우리가 사교육,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제가 우리 학교 학부모들 보니까 제가 90년대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이제 엄마 아빠가 돼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변했는데 자기가 성장기 때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행복한 배움. 좀 바꿔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행복한 배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학부모님들은 학원을 계속 보내서 지필평가 점수만 잘 나오기를 바래요. 근데 지금 평가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200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점수도 좋아요. 근데 요즘 뭐가 붙습니까? 대학 가려고 하면 배세특, 과세특 다 들어보시죠.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 여기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공부했느냐를 옆에다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등급은 불합격하고 2등급은 합격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무조건 외우면 점수가 잘 나왔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도 뭡니까?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에요. 암기형 학습은 암기형으로 길러진 애들은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성적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행복한 배움이 되어야 된다. 우리 행복한 배움이 되어야 되려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졸아야 됩니까? 귀 기울여야 됩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교권 침해를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게 가르치는 분을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배움이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성교육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을 길러서 내보내야지. 여기 대학교 총장님 계시지만요, 요즘 대학에서 지각하면 안 뽑아요. 회사도 인공지능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게 뭐예요? 지각이에요 이게. 그리고 옆 친구들하고 얘기 잘하나, 배려의 마음이 있나, 이런 것부터 본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공장 같은 데 일하면은 뭐 기계를 깎으면 0.001mm 깎는 사람이 우수했지만, 요즘에는요 자동화가 되어갖고 숫자가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성교육을 잘 시키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오늘 드리는 말씀 교육청에서 잘 적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행복한 관계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제가 보기에는 교무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무실에서 옛날에는 학생 옆에다 앉혀놓고 사생활 얘기를 하는 걸 옆 선생님이 들어도 애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요즘에는요, 인원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무실 옆에 상담실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데 환경이 잘 안 돼 이게. 그럼 교육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동분서주하시지만 교육청 예산으로는 한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책상도 옛날처럼 교과서 하나 들고 다니던 시대의 책상과 지금 책상에는 책상 규격이 똑같아요. 아주 나쁜 말로 표현하면요, 이등병 책상이랑 똑같아요. 요즘 애들 가르치려면, 창의적으로 가르치려면 자료도 많아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교육 자료를 놓을 만한 환경이 좀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 잘 전달해 드린다 네, 생각을 하고요.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잘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정말로 이게 뭐 제가 학교장으로서 혼자 노력한다고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봤는데 교장 혼자 해도 안 돼요. 선생님 혼자 해도 지쳐서 안 돼요. 교장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노력하면 학교는 바뀌는데 이 세상의 교육의 틀을 바꾸는 거는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 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운정 흰도시 제가 중학교 교장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정말로 애들이 그 지필평가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이야기한다는 게 애들이 고등학생님보다 더 바쁜 거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학생의 특기와 장점을 초등학교에서 잘 길러서 오는데 어디서 안 돼요? 정말 가슴 아픈 거 이게. 그래서 특기와 장점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학생들이 뭘 하고 싶겠어요? 청소년들이 커서 청년이 돼서 뭘 하고 싶겠어요? 결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대들하고 30대들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하고 싶냐고. 학교 다닐 때 질려가지고 아예 안 낳겠다는 거 이게. 이거 나라가 올 보니까 뭐 900만 원 준다고 오는 돈대로 들어가고 정책 목적 달성 안 되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파주 지역 내에서 보면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콩나물 교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자리 장관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콩나물 교실. 우리도 35명이. 그러니까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계속 노력하셔서 오늘 교육감님이 이 캠퍼스 얘기를 하셔서 이 캠퍼스가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느낌. 또 하나는 시에서 오신 분들 다 얘기를 해도요 통용이 안 돼요. 파주시 혹시 계세요? 예. 진짜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가 아까 교육장님들 이제 저도 문산읍에 20대 때 살았어요. 거기 좀 낙후돼갖고 애들이 없는데 지금 운정에 있는 학생들이 모양시로 한 5% 나가고 뭐 공릉강을 넘어가면은 자기가 뭐 실패한 것처럼 인식을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15%가 위로 가는데 애들 입장에서 보면 또 가슴 아픈 거예요. 고양시는 20-30분 만에 가는데 이 북쪽으로 가면은 1시간 반이 걸려. 1시간. 그래서 버스 노선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교장단에서 얘기를 해도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청이 교육을 위해서 이건 노력한 내용, 또 우리가 이렇게 낸 내용, 그런 소통의 자리가 서로 있으면 더 행복하고 빨리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평초등학교 교사 이영길입니다.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렇게 마이크를 좀 뺐습니다. 제가 누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좀 특이한 저의 교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춤을 좋아했어요. 혹시 제가 누군지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시면 빨리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까요? 네, 유튜브를 네, 구독, 좋아요. 네. 현길쌤만 검색하셔도 네. 아무튼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춤을 너무 좋아해서 학생들 친구들 앞에서 학창 시절에 추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췄어요.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멋있다, 오, 잘 춘다 얘기를 해주고 또 선생님들께서 특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저의 성격이 좀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춤이라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도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춤을 굉장히 추고 싶었고 계속 추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좀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처음에 교직을 현장에 나가면서도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춤을 아이들과 같이 해보자. 어차피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과 초임 시절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17년 차인데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을 원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매년 학생들과 춤을 췄고 조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작게 크게 작은 프로젝트 뮤지컬이든 뭐 학생들과 함께 무대 공연이든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행복을 계속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들을 지켜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21년도에 제가 파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평초등학교에 오게 되었죠. 파평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눈이 좀 더 달랐어요. 더욱더 저를 받아주고 저의 춤을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되게 더 즐거워서 학생들에게 투입을 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행복해했고 저의 행복을 같이 실현해 줬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너무나도 환영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관리자님들,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이 자리에도 계신데 저의 그런 활동을, 행복한 교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되게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파평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잖아요. 굉장히 업무도 많고 힘든 환경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저에게 여유를 줬으니까요.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댄서가 되거나 아이돌이 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저와 같이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직장이든 자신의 모임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행복의 도구를 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도 교실에서 그런 걸 했었지, 나도 나의 행복의 도구를 펼쳐보자, 이런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미래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보다도 훌륭한 행복의 도구를 가지고 계시고 정말 현장에서 정말 멋지게 실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환경적인 여유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즐겁고 멋지고 행복한 교실을 시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음악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시간도 죄송합니다. 한번 웨이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특별한 그걸로는 안 되나요? 이 정도면 보시고 싶으시면 빨리 유튜브 채널 현길쌤의 구독짓을 안녕하세요. 저는
아, 제가 너무 인기 많으신 선생님 닮은 같이 힘입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과 7살 유치원 자녀를 둔 운정초롱 유치원 학부모 회장 전은선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선배님들 앞에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기는 좀 굉장히 떨리고 지금 그래요.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이는 아이들이 저희 둘 아이들입니다. 제가 풋바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쟤네들이 좀 강제적으로 끌려와가지고 둘 다 표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두 아이들은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저도 여느 부모님들처럼 정과 성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영아기 때와는 많이 달라서 학업 쪽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좀 너무 이른 감은 있지만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번 포럼 발표자가 되어 사실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 아이의 이 학부모 면담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면담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적응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런 발표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좀 갈등을 겪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선생님께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지? 또 우리 아이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학교 생활을 하지? 하면서 좀 사실 여러 생각들이 좀 머릿속을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맞벌이 부부다 보니 아이들 인성적으로는 좀 부족했나 좀 싶었던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첫째를 다 혼을 내면서 사실 교육을 좀 하고 있을 때쯤 다시 한번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둘째 태권도 학원에서 한 살 어린 동생이랑 주먹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속바는 애들이 벌써 주먹 다짐을 사실 왜 이런 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첫째와 둘째가 싸웠던 이유는 친구가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방해를 해서 싸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전에는 아이들의 문제로 전화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사회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너무 아이들에게 공부만 신경을 쓴 건 아닌지 맞벌이라는 핑계로 학교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서 사실 죄책감이 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인성교육이 필요하겠구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에 올바른 성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수학 문제를 하나 더 맞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인성을 살펴 인생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주제와 함께 인성교육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인성교육을 시작하려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막막해서 주변의 선배님들 그리고 인성교육 추천서 등을 좀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 행복한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니 저희 어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 어릴 때와 지금 아이들은 많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과거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도 좋겠다. 요즘 패션이며 인테리어며 복고가 유행인 건 모두 알고 계시죠? 레트로라고 불리는 복고주의는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억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사실 자녀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인성교육이라고 정확히 부르지 않아도 늘상 부모님께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등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저는 혼이 좀 많이 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들러앉아서 밥을 먹으며 들었던 밥상머리 교육, 그런 교육이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연결됐을 때 예의범절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기에 매우 바쁜데요. 그래서 사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제때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적어도 한 끼는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좀 예의나 이런 부분을 가르쳐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둘째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자연스럽게 배웠던 배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또는 동네 골목에서 놀이를 할 때 깍두기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깍두기라는 말 아세요? 네, 그 깍두기. 저랑 같은 연배시네요. 네. 혹시 깍두기랑 그 게임의 룰을 이해를 잘 못하거나 또는 이제 짝수 홀수로 했을 때 홀수로 한 명이 남는다거나 또는 여기에 불청객 동생이 따라왔을 경우에 잘 이제 게임을 못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저희는 이제 깍두기라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은 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 함께 배려하며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깍두기라는 말이 참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보다 약하거나 처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함께 간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외면하게 되죠. 공동체 속에서 이 함께 원한 바를 이루어 나간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세상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옛 교육에 비하면 지금 지식교육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좋아졌지만 인성교육 면에서는 옛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셋째는 책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면서 좀 연륜이 있으신 학부모 전문가님께 아이들 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주체 없이 인성은 독서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서 프로그램, 공동체 독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도 함께 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책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또는 게임, 몰두해 있을 때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엄마가 지그시 인성 관련 책을 이루어주고 함께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지털 미디어 사회를 살아가지만 책과 디지털 미디어를 적절히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답과 출구가 없을 때 학부모 공동체 독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남을 이해하며 그것을 통해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배우는 것은 부모 내면의 발전과 자녀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시간을 내어 함께 참여해볼까 합니다. 이번 포럼 발표를 사실 준비하면서 사실 요즘 좀 워낙 사실 인성교육 자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내 가정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 포럼 학생대표로 참석하게 된 곽유진. 고등학교 박상현입니다. 세바시 어떻게 좀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다들 엄청 긴장하시길래 나만 긴장한 게 아니구나 했는데 너무 다들 잘하셔갖고 조금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저희는 좀 짧고 간결하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드릴 주제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주제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유진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교실은 어떤 교실인가요? 여러 가지 저는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행복한 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교실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행복한 교실이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가 있는 교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강제로 하는 공부와 진로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하고 싶은 교육을 실시하며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담당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을 파악하고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상호 간의 진실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교실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학생들끼리는 약간 좀 공감대가 잘 형성돼가지고 생각이 좀 잘 맞거든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통이 부족해서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심지어 선생님들은 저희 뭐 생기부 대학 보내주셔야 되니까 생기부 많이 쓰시고 시험 문제, 출제 등등 너무 많은 행정 업무가 있어요. 진짜 저희 학교 선생님분들 보시면은 막 하루에 막 2시간 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다크서클이랑 눈물이 같이 내려온 것 같은 얼굴 하시고 계세요. 네, 격태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관심을 또 가지려다 보니까 대화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관심을 잘 가지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현재는 특정 누군가의 의견이 아닌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바꿔가는 교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주 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미래 교육의 주요한 부분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생이 갖춰야 할 자세는 학생들 요즘 공부하느라 굉장히 좀 관심이 없어요. 약간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좀 가지고 여러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고 또한 배움의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 배움의 목표라는 게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목표를 일단 먼저 정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굉장히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한 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꼭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맡은 점호책방 교화에 있는 점호책방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조금 빨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제가 참 원통한 것이 아까 총장님께서 이게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막내가 다 때려치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를 교화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그래도 어머니 고등학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고 영농반을 가서 또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연암대 농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플로리스트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파주에서 병장 달고 하사관까지 한 다음에 복학을 했는데 이런 자리가 10년 전에 있어서 파주에 농대가 있었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성황까지 안 가고 파주에서 행복하게 있을 텐데 여기서 플로리스트 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지금 원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거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전달받은 거로는 그냥 5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총장님도 계시고 장학사님도 계시고 왜 시의원님과 시장님은 안 계시는 건지 안타깝지만 그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점호책방에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이고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서는 신도시예요. 신도시에서 이주민들이 모여서 이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일산으로 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강남에 몇 분이면 도착할까 그걸 고민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정주한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은 이제 교화도서관이라는 곳이 시민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여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자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하다가 2009년에 생긴 독서동아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책벗이라는 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책을 권하고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책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16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만든 정보 책방이고요. 저희가 그곳에서 보통 도서관에서 잠깐 일했는데 책은 모든 것이다라고 사서 선생님들이 아주 자부심이 강하십니다. 000부터 999까지 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책 이렇게 하면 문학, 과학은 좀 먼데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음악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재즈 공연 할 때도 있고요, 일본 나츠마츠리 같은 걸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지역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이 돼주는 겁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책이 돼주는 활동을 저희가 월간 이웃이라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 이런 재주가 있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나 지역에서 이런 공방을 해, 이런 사람들과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중매쟁이처럼 연결과 연결을 해드리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정부 책방이 생기고서 조금 있다가 지역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화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교화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안녕 교화라고 해서 디어 교화라는 마을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여름으로 만 6년이 지났고요. 작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디어 교화 TV라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찾아보신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만들면서 저희도 교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었고, 조선왕조실록에 400번이 넘게 언급이 된 교화라는 단어, 황희정승 하면 어디 사람? 교화 사람. 이게 파주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함을 갖게 됐다는 거는 파주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강남에 30분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눔을 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석고초등학교랑도 같이 사업을 했었고, 올해 이제 문발초등학교랑도 같이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청석초등학교랑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두일중학교하고도 또 도서관이랑도 같이 이렇게 확장을 조금씩 이렇게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주시에서도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는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곳에서 저희들과 연락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올해부터는 또 마을공동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또 저희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파주의 고수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수십 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파주의 지역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가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지역의 교육의 마을이 교육센터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빨리 돌아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고, 직업도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직종도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한 직장에 하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학교에다가만 맡길 것인가? 선생님들 그러지 않아도 왔으면 학생들과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힘들 만큼 피곤한데, 그분들한테 이 다양한 교육을 전부 다 일임하고 책임지고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마을이 학교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책방이나 뭐 디어교와 기자단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해보시면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조금 일을 더 하시고 그 일 덜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학생들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눈다면 파주시만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파주에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파주시에서도 전부 다 사실 이런 마을 공동체 다들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또 연결 방법도 해보시고 다양한 협업도 진행을 하셨었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파주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갈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살아도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을 지역 주민이 함께 고민도 들어주면서 마을 아이들과 마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